지금부터 2015년 4월 28일 자 야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떻게 회원님들 오늘 매매 잘 하셨습니까? 예, 얼마 전에는 또 그냥 코스닥 시장이 한번 급락에 나왔다가 다시 지금 보시면은 우리 코스닥 시장이 한번 살아났다가 또 약간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살짝 위험해 보이는 종목들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다소 이 속임수성 어떤 돌파라든가 뉴스 이런 것들을 뿜어내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도 지금 몇 종목 보이는데, 그런 종목들은 상당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조심을 해야 될 어떤 종목 패턴이라든가,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회원님들이 어떤 그 용어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이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안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래량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라든가. 예, 주식주기님 반갑습니다. 한강자이님 어서오세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왜 우리가 재무제표를 이렇게 잠깐 보고 거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재무제표를 봐야 되는지를 아예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보긴 봐야 되는데 왜 봐야 되는지. 그리고 심지어 회원님들도 지금 차트를 보시면서 지금 종목을 뽑고 뭐 차트를 보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계시지만은 정작 차트를 가장 그래도 많이 본다 싶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회원님들마저도 자기가 왜 차트를 지금 이 시간에 보면서 뭘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왜 차트를 보는지조차도 그 이유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좀 안 되겠다. 물론 오늘도 매매기법에 대해서 복습을 하고 뭐 교육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도대체 차트는 왜 봐야 되며 재무제표는 체크를 하면서 보기는 보는데 뭘 체크를 해야 되고 왜 봐야 되는지 실감나게 한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면 차트만 보면서 회원님들이 거래를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망합니다. 뭐 물론 망한다라고 하는 거는 좀 너무 극단적인 단어인데 뭐 망하지는 않겠죠. 예, 그만큼 차트 어느 것 하나에만 회원님들이 너무 몰입을 했을 때, 너무 한쪽으로만 쏠렸을 때 그만큼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걸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자, 아무튼 오늘 강의를 들어보시면서 이건 내가 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좀 고치고 제대로 된 올바른 투자의 길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양주 담비님 어서오세요. 자, 오늘 그 회원님들이 또 카페의 매매기법을 공부를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또 좋아할 만한 어떤 매매기법 자리가 나와가지고 아마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이 또 그 나름의 어떤 괜찮은 수익을 또 창출을 하셨지 않나 싶은데요. 자, 오늘 이 재룡산업이라는 종목을 뭐 어제나 그죠? 한 어제쯤 아니면은 우수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뭐 오늘 거래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우수회원님들 같은 분들은 아니면은 뭐 어제 그죠? 또 어제 볼린저 밴드 1으로 거래를 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요 종목을 나는 거래를 했다 하시는 분들은 그 1번 한 번만 눌러보시고요. 예, 보헤미안 랩소디 님이 오늘 처음이세요? 생방송은 오늘 처음이십니까? 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워렌 버핏님 어서오세요. 부여주님, 바디닥터 아톰님, 깡까랑님, 거래를 하셨네요. 잘하셨습니다. 예, 해덕이님도 하셨어요. 해덕이님도요. 예. 좋습니다. 우리 워렌 버핏님, 예, 그러죠. 예, 워렌 버핏님은, 필명은 장기투자인데, 예, 요즘 워렌 버핏님이, 단타를 치고 계십니다. 예, 그죠? 예, 워렌 버핏이, 열심히 단타를 치고 있습니다. 예, 한국으로 넘어오셔가지고 단타를 치고 계시죠. 자, 예, 송과입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처음 입장이세요. 보헤미안 랩소디님, 랩소님. 예, 어쨌든 예, 반갑습니다. 계속 또 자주 참여하셔가지고 또 예, 그게 한국 스타일. 예, 그렇죠. 예, 강남 스타일이죠. 단타로 대동단결입니다. 한국 스타일은. 대부분의 그 한국 투자자분들이 그 단기 매매예요. 단기 매매. 자, 그러면은 요 종목은 볼린저 밴드 1으로도 예, 매매가 됐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우수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뭐 상승음봉 종가 매수, 그죠? 이 자리가
아마 상승음봉 종가 매수라는 예, 매매 기법에 해당이 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뭐 이날 공략하신 분들도 있고 이날 공략하신 분들도 있고 또 일반 그 카페 회원님들은 또 이날 예, 이날 또 볼린저 밴드 1 그죠? 예, 볼린저 밴드 1이라는 매매 기법을 이용을 해서 아마 거래를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볼린저 밴드 1 매매 기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렇게 또 종목이 나왔으니까 복습을 한번 하고 예, 하나하나 꼼꼼히 복습을 좀 하고 이제 제가 아까 이야기하려고 했던 어떤 중요한 개념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 또 설명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 1 매매 기법이라는 것은요. 자, 보시면은 이 일봉 5일선이라든가 자, 밴드 이 볼린저 밴드 안에 있던 종목이 주가가 이 밴드 안에 있어요. 주가가. 보통 보면 어지간하면 일반적으로 종목들을 이렇게 회원님들이 보시면요. 어지간하면 거의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주가가 이 볼린저 밴드 안에 존재합니다. 안에. 자, 그리고 이 볼린저 밴드 세팅값 상하한선 돼 있는데 이 세팅값은 일반적으로 예, 많이 쓰는 그냥 20,2입니다. 회원님들이 20,1을 그냥 기준으로 해서 자, 우리는 쓰고 있습니다. 자, 평상시에는 주가가 이 안에 이렇게 고요하게 맴돌고 있다가 어떤 추세의 변화가 생길 만한 움직임을 좀 감지를 하죠. 예를 들면 자, 이런 식으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종목이 좀 위로 이렇게 치고 나가는 자, 성향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볼린저 밴드 1 매매 기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스윙이 아니라 단기에 가깝습니다. 단기 혹은 단기 스윙 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거의 뭐 한 2박 3일 뭐 빠르면은 뭐 1박 2일 요 기간에도 움직이고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싶으면은 뭐 한 5일 정도 뭐 이렇게 걸릴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예, 좀 기간이 비교적 짧게 비교적 좀 짧은 편이죠. 예, 짧게 예, 들고 가는 매매 기법이고 뭐 중장기는 아닙니다. 예, 중장기는 아니고요. 사실 단기 매매에 좀 가깝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 1 매매 기법이라는 것은 자, 볼린저 밴드 안에 있던 자, 이런 식으로 주가가 볼린저 밴드 1 안에 있던 종목이 볼린저 밴드 안에 있던 종목이 자, 이렇게 볼린저 밴드 상단을 강하게 딱 뚫고 올라옵니다. 강하게 뚫고 올라오는데 자, 이때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 늘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회원님들. 거래량이.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나는 게 중요한 건데 자, 거래량이 늘어나는 게 왜 중요한지는 제가 설명을 예전에 한번 드렸었습니다. 속임수 돌파를 좀 걸러낼 수가 있죠. 속임수 돌파를. 그럼 속임수 돌파라는 건 뭘까 도대체?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질문이 하나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넘어가 버릴 수도 있어요. 자, 우리 회원님들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는요. 자, 이렇게 밴드 상단을 뚫을 때 아니면은 특정 저항대를 뚫을 때 일단은 뭐 단어에 뚫을 때 혹은 돌파 자,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면은 거래량이 팍 느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회원님들이 한 명이 슬쩍 물어봐요. 그것도 용기를 내서 물어봐야 되죠. 한참 강의하고 있는데 질문하면은 이제 막 다굴 당할 수 있으니까 다굴 그죠? 다굴 당할까봐 무서워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누군가 한 명이 용기를 내서 질문을 해요. 저기 강사님 죄송한데요. 거래량이 왜 느는 게 좋은가요? 이러면 이제 제가 빨리 답변을 해드리죠. 아, 그거는요. 속임수 돌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느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그 회원님도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딱 넘어가죠. 근데 대다수의 그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이 강의 마칠 때는 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좋은 강의예요. 이래놓고 이제 한 2, 3일 지나고 나서 보면은 이제 생각을 한참 하죠. 속임수 돌파는 뭘까? 또 이렇게 됩니다. 속임수 돌파는. 거래량이 늘면서 돌파를 해야 좋다고 했는데 그죠? 속임수 돌파를 피할 수 있어서 좋다고 했는데 속임수 돌파 그건 또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또 뭐지? 이러면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해를 한마디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이해를 해야 되죠. 이해. 전날보다 늘어나면 좋고요. 일단은 전날을 기준으로 해서 늘어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 추세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우상향권에만 있으면은 예, 좋습니다. 부여주님.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공식처럼 딱 외웁니다. 또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회원님들. 그러면은 제가 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러면 또 웃긴 게 또 어떤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 한국의 어떤 보통 일반적인 교육 강의에서는 자, 우리 회원님들 정확하게 아는 것보다 분명히 제가 다시 말하건데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하면은 아, 예, 맞아요. 맞습니다. 이러고 또 넘어갑니다. 근데 또 웃긴 건 회원님들이 내일 또 다시 눈 뜨고 생각하면은 왜 정확하게 아는 것보다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할까? 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하다못해 이런 생각이라도 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있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냥 넘어가 버려요. 제가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렸죠. 그죠? 회원님들이 올바른 어떤 자기만의 성찰을 하고 자기만의 어떤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문의 이 수준이 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대부분 보면 대부분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거나 예, 복숭이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공부가 좀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3단 양봉님 어서오세요. 소시적에 나는 남들에 비해서 학업 성취도가 좀 떨어졌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나는 좀 머리가 안 좋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머리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안 좋은 게 아니고 그냥 돌대가리라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수준 다 어차피 한국 사람들 IQ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럼 뭐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주식이든 뭐든지 간에 성취감, 어떤 성취도, 그 다음에 어떤 학업으로 따졌을 때는 이 발전, 이게 왜 더디냐면요. 더딘 애들이 있어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그게 진짜 더딘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학교에서는 성적만 보니까 공부를 안 한다고 매질을 할 수도 있어요. 이 새끼가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매쳐 노는갑지 이러면서 학교 선생님들 일단 때립니다. 일단 때리면 성적을 올릴 수 있어요. 가장 쉽게 성적 올리게 만드는 방법이 겁나게 두드려 패는 거죠. 그죠? 모욕적인 발언도 좀 해주고. 그러면 일단 당분간은 좀 올라가는 듯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애들이 외워버려요. 근데 여기 지금 앉아 계신 회원님들은 다 그런 식의 교육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성적 안 나오면 겁나 두들겨 맞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 아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건 뭐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일단 성적과 등수가 안 나오면 일단 때리면 돼. 때리면. 그게 적어도 여태까지는 회원님들하고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맞으면서 컸죠. 맞으면서 컸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계신 회원님들도 저도 그렇고 왜 그러느냐? 질문을 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질문. 문제는 이 질문이죠. 제대로 된 질문이 나와야지만, 자, 제대로 된 질문 자체가 제대로 나와야 올바른 해법이 도출이 됩니다. 이 말은 회원님들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말은 짜장면을 만들고 싶으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짜장면 장이죠. 그죠? 면발 뽑는 거랑 장. 그럼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지. 엉뚱한 질문을 해버리면은 애초에 제대로 된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질문 자체가 좋아야 대답 자체가 좋은 대답이 나올 수가 있다고요. 근데 애초에 질문을 할 수 있는 방법 자체를 못 배운 거예요. 내가 어디서 뭘 물어야 될지조차도 몰라요. 그럼 왜 그럴까? 생각해 볼 시간 자체를 갖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이. 빨리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새끼야 빨리 외워! 이런 거죠. 그죠? 이건 1번이고 저건 2번이고 자 이건 이래서 저랬다 자 이렇게 외워. 알았지?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성과 위주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주식도 회원님들이 외워버립니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식은 성과가 안 나오죠. 학교에서 내가 그래도 나름 공부를 했는데 주식도 뼈 빠지게 밤새서 공부하면은 수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예, 뼈 빠지게 해보십시오. 진짜 뼈 빠집니다. 예, 머리 박 터지게 공부해야지 하고 진짜 열심히 주식 공부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럼 머리가 박이 터져서 막 머리에서 제가 이게 지금 인터넷 방송이니까 용어를 좀 순화해서 할게요. 머리가 진짜 팍 터져가지고 머리에서 회원님들 그 간장게장 튀어나옵니다. 간장게장. 진짜 머리에서 간장게장이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박이 터져가지고 진짜 그렇게 돼요. 회원님들.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원리를.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회원님들이 보실 때는 야, 이거 너무 지나치게 이거 꼬투리 잡아가면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하나 질문을 다 던져볼게요, 제가. 자, 하나하나 다 이거 뜯어서 해체시킵니다, 지금. 아주 그냥, 포를 떠버려야 되겠다, 이 종목을. 자, 보시면은 이 종목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딱 뚫을 때 거래량이 늘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거래량이. 자, 그러면은 왜 거래량이 늘어야 되는 걸까? 속임수 돌파를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피하게 되고 진짜 제대로 된 돌파 종목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면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 지지 않는 매매님 어서 오세요. 보혜 미안 랩소님은 보혜로 바꿨어요. 보혜. 누가 보면은 이거 소주인 줄 알겠네. 소주, 그죠? 소주. 아니면 그냥 금복주 이런 것도 있는데, 금복주. 금복주.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 아시나 모르겠네, 이거. 보혜 양조. 좋네요. 보혜 양조. 그거 좋네. 자, 거래량은 왜 늘어야 될까요? 자, 쉽게 지금 설명 들어갑니다. 회원님들 주변에 아파트가 있어요. 자, 강이 이렇게 쫙 펼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파트가 딱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금융위기 때, 해필 또 금융위기 때 분양이 들어간 아파트라서, 야, 이 아파트가 그때 당시에 분양가가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가 안 팔려, 지금. 안 팔리는데, 근데 아무튼, 이 또 강변에 있다 보니까 아파트가 좀 비싸요. 그래서, 한 3억 5천. 아니면 한 3억 2천 정도요. 한 3억 2천 정도 한다고 칠게요. 강변에 이제 좀 괜찮은 아파트인데 한 3억 2천 정도 하고 있습니다. 3억 2천 정도 이제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데 형성이 3억 2천짜리가 이제 물건이 부동산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웬 뜬금없이 뜬금포로 3억 6천짜리가 거래가 팍 돼버리면서 3억 6천짜리가 일부 아파트가 거래가 성사가 되면서 갑자기 이 아파트 시세가 3억 6천으로 딱 뜨게 되는 겁니다. 딱 뜨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 가격이 있는 게 아니라 내부를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3억 6천짜리 아파트가 실체를 알고 보니까 어떤 아파트드냐. 일반적인 3억 2천짜리 아파트와는 다르게 몇 안 되는 아파트더라 이거예요. 몇 안 되는 아파트. 몇 안 되는 아파트. 베란다도 확장 공사도 다 했고, 그 다음에 안에 인테리어도 싹 다 바꾸고, 그 다음에 로얄층인데다가, 그 다음에 욕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주인장이 상당히 고급 자재를 이용을 해서 다 이렇게 개조를 했더라라는 겁니다. 개조를. 자, 그래서 일부 몇 개가 한 채, 두 채 정도가 3억 6천에 거래가 됐어요. 근데 마치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게 아파트 거래도 만약에 현재가 창이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현재가 창이. 자, 여기에는 이제 한 3억 천에 살려는 사람들이, 한 3억 천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3억 천에. 얼마 전에는 3억 2천이었는데, 자, 3억 6천에 누가 덜컥 사버렸다, 이거. 3억 6천에. 그래서 지금 현재가가 여기에 현재가 창에 여기에 불이 뿅 하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뿅. 자, 근데 과연 이것이 실제로 3억 6천에 거래가 되겠냐 말입니다. 자, 이제 아파트를 살려고 사람들이 또 몰려서 구경하러 옵니다. 야, 이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려고 하나 보다. 지금이라도 사야 돼. 하고 부동산에 와서 막 구경시켜달라고 그랬대요. 구경시켜달라고. 근데 와서 보니까 이제 3억 2천짜리 물건만 남아있는데 보니까 그냥 뭐 별로 다른 게 없어. 별로 다른 게 없어. 오히려 옆 동네 아파트 바로 옆동으로 가니까 오히려 지하철도 가깝고 더 신식이더라고요. 더 신식. 더 늦게 지어진 2011년 정도에 지어진 아파트도 한 3억 2천 정도 하더라고요. 3억 2천 똑같이. 그럼 누가 3억 6천 주고 살려고 하겠냐라는 거예요. 안 산단 말입니다. 그럼 점점 이 3억 6천에 살려는 사람들은 없어지겠죠. 얼토당토 안 하게, 요 옆집에 보니까 3억 6천으로 올랐더라. 이씨, 나도 3억 4천. 나도 3억 3천원 받아야 되겠다. 3억 2천에는 못 팔아. 이러면서 일순간적으로 가격이 살짝 올라가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실제로 살려는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이 3억 6천짜리랑 3억 2천짜리랑 차이가 너무 나더라 이거예요. 이 돈 주고 3억 2천 주고 살 필요가
3억 6천 주고 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지. 왜냐면 개조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안 돼 있더라고요. 내부 뭐 내장재도 다 썩어서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 바로 옆 동네로 가면은 2011년에 지어진 게 있는데 그거는 더 최신식 시스템인데다가 보니까 3억 2천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여기로는 매수세가 안 몰리게 된다고요. 그러면 다시 3억 6천, 3억 4천을 호가를 부르던 판매를 하려고 내놓던 사람들도 이제 슬슬 안 팔리니까 슬슬 3억 4천, 다시 3억 3천, 3억 2천 이렇게 내려서 물건을 내놓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주식으로 보면은 한번 확 이렇게 뚫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번 확 이렇게 뚫는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쪼르르륵 밀리면서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돼버리죠. 요렇게 캔들로 봤을 땐 요렇게 되거나 한번 뚫고 확 올라갔다가도 살짝 내렸다 반등이 안 나와버리고 그냥 밑으로 푹 빠져버려요.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흔히 속임수 돌파라고 그러죠. 그 분위기가, 그 힘이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고요. 실제로 이 아파트 가격이 3억 6천이 되려면은 그 주변에 있는 3억 2천짜리 물량을 누군가는 쫙 다 쓸어가 버려야 돼요. 그 물량 자체가 다 팔려 나가 버려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거래량 없이 올라가는 가격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내용을 들여봐야 된다고요. 그냥 단순히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제 이해되시면은 1번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이해 안 되십니까?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래서 의미 있는 돌파라는 것은 반드시 이렇게 거래량이 수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래량이. 딸랑 고거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가 잠깐 높은 가격에 팔렸다고 해서 마치 전체 시세가 다 그렇게 형성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되겠죠, 회원님들. 이거는 착각이죠, 착각. 일부 성급한 군중들 아니면 일부 사례를 전체로 확대 해석하게 되는 결과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은 결국은 다시 자기 제자리로 돌아가 버린단 말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자, 이렇게 가격 상승이 일어나야 됩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자,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서라도 자, 이 주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다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주식으로 오늘 몰려와서 거래를 했다라는 이야기고,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 주식을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서라도 살려고 한 사람들이 많은 자, 그런 하루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요거요.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해를요. 이해가 중요해요. 매매기법은요. 특히나 제 매매기법은 더 이해가 중요합니다. 요것도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왜 이해하는 게 중요한지. 자, 이렇게 올라갔고, 자, 이런 종목이 등장을 하게 되면은 회원님들이 이제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하시는 거죠.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하셨다가, 자, 그 다음날, 이길, 그 다음날 갭 상승이 일어나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는 거예요. 갭 상승. 갭 상승이 일어났다는 것은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에 갭 상승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 다음날 아침에도, 그죠? 높은 가격을, 그죠? 아침부터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침부터 매수 주문이 몰려와가지고 내가 좀 더 좋은 가격을 줄 테니까 내한테 팔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침부터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침부터 있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아침에 갭 상승이 있어야 됩니다. 자, 아침에 그래서 갭 상승이 있었겠죠. 자, 아침에 갭 상승하면서 출발합니다. 근데 어떻게? 단기 차익 실현 물량에 의해서 자, 이렇게 주가는 조정이 나와야 돼요. 조정. 그래서 전일 종가, 이 전일 종가를 살짝 깨버리는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살짝 깨버리는 흐름. 살짝 깨버리는, 요 전일 종가를 좀 깨는, 아니면 전일 종가를 한번 탁 건드려주는, 찍어주는, 혹은 그 아래로 빠져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때마침 요때, 그죠? 요때, 자, 매수 참여를 하지 못한 사람들, 아직까지 매수 참여를 하지 못한 사람들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반발 매수세. 주가가 이렇게 빠짐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하려고 있는 사람들이,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아직 이 종목이 기대 심리가 죽지 않고 있느냐를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종목이 이렇게까지 올라갈 때는 그래 너나 할 것 없이 아침에도 살려고 했는데 과연 이 주식이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조차도
겁먹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저가 매수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는, 혹은 이 종목을 잔뜩 사들인 세력이 이 종목을 또 다시 한 차례 끌어올려줄 자 그런 의지가 있느냐, 자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저가 반발 매수세. 야 이 정도면 가격이 싼 거 아니야? 야 이것은 단순 조정일 뿐이야. 내가 볼 땐 더 갈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겠죠. 반발 매수세가.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에 가담을 하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하면 어떻게? 요렇게 아래 꼬리가 분명히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매수세가 더 밀려들어서 와 하고 몰려들어오면 점점 매수세가 더 밀고 들어와 버리면 아래 꼬리가 자꾸 길어지겠죠. 아래 꼬리가 자꾸 길어지겠죠. 아래 꼬리가. 그러다가 순간 어떻게 된다? 순간 양봉으로 변하게 됩니다. 양봉으로. 이렇게 양봉으로 변하게 된다고. 양봉으로. 시가를 뚫고 올라가 버리게 돼요. 이제 시가를 뚫고 올라가 버리면서 양봉으로 전환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시점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말인즉슨 뭐다? 드디어 즉 매수세가 뭐를? 매도세를 드디어 압도하기 시작하는 순간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렇게 확인을 하고 회원님들이 매수에 가담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매수 당일이라고 할 수 있는 요날, 자 이날이 언제죠? 이날이 4월 27일입니다. 자 4월 27일 분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4월 27일 분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날이죠. 4월 27일. 자 아침에 그죠? 매수세가 몰려들면서 아침부터 갭 상승이 기분 좋게 뜹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전일 종가 6,060원을 한번 자 차익 실현 물량에 의해서 6,060원이 탁 깨져버리죠. 전일 종가가. 자 그 다음에 볼게요. 한번 이렇게 쑥 밀립니다. 전일 종가 아래로. 자 그랬다가 자 오늘의 자 이날 매매 당일의 시가 자 위에다 줄을 끄어놔 보겠습니다. 요 자리가 자 우리 회원님들 종목이 드디어 매매를 해야 되는 당일의 자 시가입니다. 시가. 여기 시가.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요 자리 요 시가 위로 뚫고 올라가야 돼요. 자 지금 일반적으로 분봉은 그냥 회원님들 보시기 가장 일반적으로들 많이 보시는 자 3분봉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시가를 뚫고 자 볼게요. 올라가나 자 갑니다. 한번 뚫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그죠? 요럴 때는 성급히 쫓아가시면은 그 초보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요런 데서 이제 속임수에 넘어가실 그런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 종가 기준으로 뚫어주기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종가 기준으로 돌파가 일어날 때까지는요. 자 그래서 또 기다립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좀 이렇게 늘어주면서 자 종가 기준으로 그저 시가를 뚫는 게 화면에 보이십니까? 회원님들 자 여기 보이세요?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요. 그죠? 그 요거는 제가 참 설명을 많이 했어요. 참 설명을 볼린저 밴드 원도 지겹게 하는데 그죠? 제가 지겹게 설명을 하는데 지겹도록 못 알아듣는 분들도 계세요. 참 제가 언제까지 제가 아마 죽을 때까지 시가 돌파 1, 2, 3 볼린저 밴드 1, 2로 제가 아마 죽을 때까지 우려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새로운 매매 기법을 개발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5개 가지고 세상에 내가 평생 하고 있겠네. 평생 내가 다른 걸로 좀 넘어가 보고 싶다. 다른 걸로 진짜 재미없어. 자 아무튼 예, 농담입니다. 자 이렇게 돌파가 일어났어요. 자 돌파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돌파가 일어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 주문을 걸어 놔야 되죠. 여기다가 맞아요. 정패쇼님 그거 5개만 해도 충분합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단계를 좀 뛰어넘으려면은 사실 좀 더 알아야 되긴 알아야 돼요. 오늘 대표적인 예가 보니까 화지님이 그 대표적인 예더라고요. 확실히 여러 개의 매매기법을 구사를 해서 좀 나름 잘 하시는 그 예가 오늘 하나가 나왔던데 제가 회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 좀 이따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자리 이제 요 자리에다가 매수 주문을 걸어놔야 되겠죠. 요 자리에다가 매수 주문을 걸어 놓으셔야 되겠죠. 자 볼게요. 이제 보면은 자 매수 기회가 있었나요? 요날 자 매수 기회가 충분히 회원님들이 있죠. 맞습니까? 매수할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여기 보면 충분히 있었어요. 충분히.
그렇지 않습니까? 매수할 수 있는 시간이 철철 넘치죠. 그죠? 아주. 자, 그래서 요 종목을 회원님들이 자, 이제 매수를 하시게 된 겁니다. 매수를 해서 이제 이 종목을 자,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이 종목은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자, 오늘 상당한 불꽃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죠. 보시면은 쭉쭉 치고 나가주잖아요. 아주 쭉쭉 이렇게. 그죠? 그러면서 회원님들이 충분히 단기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이렇게 한번 때려주고 또 이렇게 또 재차 한번 때려주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추가 상승이 없이 이런 식으로 그죠? 하락을 할 때는 매도를 함으로써 그죠? 차익을 실현해 주시는 자 그런 흐름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은 회원님들이 볼린저 밴드 1으로 자 이 자리에서 공략을 하셨다라면은 오늘 상당히 장중 한때 거의 한 9% 그죠? 전일 종가 기준으로 요 동그라미 친 날의 종가를 기준으로 한 9%가량 자 이렇게 9%가량 이 주식이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회원님들이 단기 매매로는 할 수 있었던 상당히 괜찮은 자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종목은 뉴스도 호재도 있었죠. 그죠? 자 이날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었는데 요날 돌파가 일어났었죠. 그죠? 요 돌파가 일어난 날 자 회원님들이 뉴스 창을 켜서 보시니까 자 어떻습니까? 요 재룡산업 24일 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24일 해서 보니까 여기 재룡산업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에 상한가 뭐 상승세 자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날 주가 상승에는 한미 연합군사훈련 종료로 경색된 남북관계가 해빙기를 맞을 거라는 전망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어떤 상승의 이유가 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이 종목이 재룡산업이라는 종목이 남북 경협주 중에서 가장 먼저 강하게 상승을 해줌으로써 그죠? 일단은 가장 빠르게 상승을 해줬죠. 이날 때려버렸으니까 그럼으로써 이 시장에 어떤 먼저 선빵을 날렸죠. 그죠? 선빵을 그러면서 이제 대장주로서의 어떤 그죠? 먼저 선방을 날린 먼저 치고 나감으로써 이 대장주로서 인식을 딱 심어주는 그런 분위기였죠. 전날 하루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재룡산업을 공략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요 종목 요런 것들은 근데 이제 단기 매매로 하셔야 되겠죠. 단기 매매로. 이런 대북 관련주들은 어떤 이벤트성, 어떤 테마성, 어떤 이슈 혹은 재료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순 심리적인 측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그런 거 없이 그냥 단순 심리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단기 매매 정도로만 적용을 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맞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 회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개념 설명을 좀 제가 하도록 할게요.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아무리 단기 매매가 됐건 뭐가 됐건 어쨌건 간에 회원님들한테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일단 뉴스를 한 번쯤 호재가 무엇인지 이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원인 어떤 심리적인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어떤 재료 소위 말하는 뉴스죠. 뉴스 이게 무엇인지를 일단은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차트는 물론 당연히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도 회원님들이 확인을 제가 좀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재무제표, 재료 그 다음에 재무제표 자 그러면은 단기 매매를 하시더라도요. 회원님들이 재무제표는 필요하세요. 아무리 단기 매매를 하더라도. 자, 그렇다고 제가 재무제표를 보시라고 하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아주 꼼꼼하게 막 봐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회원님들이 단기 매매를 하실 때 여기 지금 보시면은 뭐 부채 비율, 유보율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요. 그죠? 요 부채 비율과 유보율만 가볍게 확인을 하셔도 돼요. 요 부채가 가급적이면 요 부채 비율이 가급적이면 200%가 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유보율은 200% 이하이죠. 부채 비율이. 그리고 유보율은 최소 기준 최소예요. 최소 100%도 간당간당합니다. 100% 이상 요 이상 정도 나오는 종목으로 거래를 하셔야 되는데 그럼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이 부채 비율과 유보율을 꼭 이거 뭐 귀찮아 죽겠는데 이거 뭐 확인하라고 자꾸 그래. 어차피 단타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단타 치는 동안에만 회사 안 망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뭐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한 번씩 회원님들이 뒤통수를 세게 맞는 종목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어떤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 어떤 게 있었나요? 바른전자 같은 종목이 있잖아요. 바른전자. 뭐 물론 바른전자는 우리 카페 매매기법에는
뭐 나오지도 않았지만, 그리고 이미 수익 실현의 기회를 이런 종목들은 줬지만, 예를 들면 자 요런 식으로 뭐 전고점 돌파, 전고 돌파 매매로 만약에 했다. 그럼 요렇게 그죠? 한번 뚫고 거래량 실어주면서 자 이렇게 저항대라고 알려진 요 구간대를 뚫고 그 다음에 한번 탁 누릅니다. 그죠? 요 자리에서 자 요 자리에서 한번 탁 매수 체결을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쪽쪽 올라가 줬기 때문에 충분히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어요. 그죠? 맞습니까 회원님들? 맞나요? 충분히 요 동그라미 자리에서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어요. 이런 종목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굳이 따지자면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다. 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종목이 자 어느 날 문득 자 요렇게 일봉 5일선을 막 지켜주고 있습니다. 일봉 5일선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그 차트쟁이들, 차트쟁이들, 차트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이래가지고 막 이게 무슨 점치는 도구도 아니고 그죠? 확 그 꿀밤을 한 대씩 때려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그 차트쟁이들을 저도 물론 차트쟁이 중에 한 명이죠. 한 명이긴 한데 차트쟁이 중에 한 명이긴 한데 그 지나친 차트쟁이들이 있어요. 점쟁이들이 있어요. 점쟁이들. 차트가 모든 걸 알고 있대요. 지금도 모든 걸 알고 있는지 어디 한번 불러와가지고 그죠? 바른 말을 할 때까지 저놈을 매우 쳐라 이래가지고 계속 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바른 말을 할 때까지 입을 계속 때리는 거예요. 입만 때리는 거예요. 입만. 그 보면은 왜 그런 거 나오잖아요. 전설의 고향이나 막 이런 거 막 사극 같은 데 보면은 바른 말 할 때까지 줄이를 계속 틀으라고 하잖아요. 그죠? 불로 막 지지고 막 그냥 그러면서 나는 모른다 막 이러잖아요. 그죠? 내가 불 거라고 생각하냐 막 이런데 이제 우리 회원님들은 한 1초만 그죠? 1초만 딱 괴롭히면 바로 붑니다. 그죠? 자, 저는 갖다 대기도 전에 다 불어버릴 거예요, 저는. 자, 아무튼 요거 자 보시면은 자 보통 이 차트쟁이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뭔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뭔 이야기? 요렇게 일봉 5일선, 요렇게 일봉 5일선을 지키고 있잖아요. 이렇게 일봉 5일선을 지키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탁 주는 게 거래량이 탁 줄면서 봉 길이도 줄어있고 일봉 5일선도 딱 지키는 게 내가 이 종목을 보아하건대 봉황이 될 종목이라고 그럽니다. 봉황이 될 종목이라고. 이게 얼마 전까지는 구렁이었는데 지금은 날개를 이렇게 쫙 펴면서 그죠? 회원님들 이렇게 이평선이 날개를 쫙 펴면서 곧 조만간 이 봉황이 될 상이라고 그래요. 봉황이 될 상이라고. 봉황이 될 차트라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저도 묻고 싶어요. 제가 그분들 보면 묻고 싶어요. 보면서 제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제가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분들 보면서. 제가 한마디 말만 딱 할 것 같아요. 그래. 어디 내가 왕이 될 것 같은가 하고 물어볼 것 같습니다. 자네가 보기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하고 물어볼 것 같습니다. 예. 관상 영화에 보면 나오죠. 그죠? 내가 왕이 될 것 같냐고 한번 물어볼 것 같아요. 그렇게 잘 보면은, 차트를 보고도 그렇게 맞출 정도면은 관상도 잘 보겠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면은, 흑! 이렇게 돼요. 그죠?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회원님들 봐봐요. 이런 돌파리 같은 게 그냥, 그죠? 뭐 미리 맞춰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봐봐요. 갑자기 하한가로 톡 떨어져 버리죠. 그러면은 차트쟁이들은 이 이유를 설명을 못해요. 차트쟁이들은 이 이유를 설명을 못해요. 한참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궁핍한 변명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궁핍한 변명들을.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 그때 가서 여기가 윗꼬리가 너무 긴 것 같다. 여기 윗꼬리가. 이때 봉 길이가 너무 길었던 게 사실 그때 이게 좀 찝찝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한참 지나고 난 후에 이미 사건은 터져가지고 지금 하한가 갔는데 이미 물 건너갔는데 그때 가서야. 자, 근데 이런 종목들은 특징이 뭐냐. 일단 이 종목은 뉴스 악재가 터졌죠. 악재. 그죠? 자, 차트만 가지고 이런 것들은 하락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다? 결국은 뉴스에서 찾을 수 있죠. 여기 뉴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개인 큰손 손명환 씨 바른전자 보유 주식 167만 주 처분.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신주 인수권 행사. 요런 식으로 또 이야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 뉴스 때문에 떨어진 거죠. 이 뉴스. 장 마치고 나서 신주 인수권 행사라는 이 악재가 터져버린 겁니다. 그럼 이런 악재, 급등한 틈을 타서 누군가는 주식을 팔아치워버리는, 자, 이런 식의 악재는 어떤 종목들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터지느냐. 굳이 이 주식을 길게 보고 갈 마음이 없는 거죠. 굳이 이 주식을. 이렇게 올라간 틈을 타서 그냥 팔아버리는 건, 팔아치워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런 종목들은 자, 보시면은 어떤 것들이 있냐. 보면은 회사 자체가 그다지 보시면은 유보율도 하나도 없어요. 회원님들 보시면은 유보율도. 부채 비율만 많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십니까? 회원님들. 여기. 이런 부실주들은 사실상 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자, 회사는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자금이 간당간당하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간당간당하더라 이거. 간당간당하더라. 근데 때마침 주가가 어떤 이 시장의 붐을 타고 확 올랐어요. 근데 회원님들은 대주주야. 근데 지분은 많아요. 그럼 회원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주식 팔아가지고 그 자금을 이용해서 회사를 좀 어떻게든 운영을 좀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 말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회원님들이 회사의 주식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어떤 운영자의 오너 입장인데 회사가 좀 어렵다 이거야. 근데 갑자기 주식이 확 튀었어요. 물론 주식을 팔고 싶진 않겠지만 어떻게 해서든 회사를 운영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주식을 좀 팔아서 자금을 마련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미리 차트상의 신호를 아까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감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변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도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십니까? 회원님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회원님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정확하게 아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이해를 하면은 조금만 거기서 노력을 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이해를 못 하잖아요, 회원님들. 영원히 평생토록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그리고 저와 회원님들 세대가 이 수학을 힘들어 하는데요. 굉장히 좋은 학문이고 즐거운 학문인데 수학하면은 일단은 머리 아파 이렇게 돼버리죠. 이해를 못했으니까. 그냥 공식을 딸딸 우리는 외웠단 말입니다. 시험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 일단은 외워버렸죠. 한 번이라도 회원님들과 제가 이 공식의 원리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았단 말입니다. 매달 시험을 치고 매 월말마다 좋은 성적을 내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외워버리게 되고 한 번도 그 원리에 대해서 혼자 곰곰이 나름의 어떤 사색의 시간을 좀 가지면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그 공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간 투자를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지 않나요, 회원님들? 회원님들 학창시절에 그렇게 뭐 여유있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볼 시간 자체가 없죠. 왜냐면 또 다른 과목도 공부해야 되고 어디 수학만 있나? 다른 거 뭐 세계사, 뭐 사회, 뭐 물리, 화학, 뭐 생물 별것 다 해야 되다 보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가. 시간에 쫓겨가지고. 그러니 전혀 재미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외워지지도 않아. 아예 그냥 외워지지도 않죠. 그러니 결국 학업에 대한 불만만 쌓이고 재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나마 학교는 괜찮아요. 왜? 그냥 단순히 성적이 안 나오는 것 뿐이니까. 근데 주식은 뭐냐? 회원님들이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하듯이 외워버리잖아요. 그러면 단 한 문제도 못 풀어버립니다. 주식은. 왜 그럴까요? 매매 기법과 똑같은 모양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씩 모양이 틀리잖아요. 그죠? 회원님들 그렇지 않던가요?
완전히 정석대로 딱 공식처럼 나오는 종목은 없어요. 모양이 조금이라도 틀리긴 틀리다고요. 조금이라도.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회원님들. 회원님들 차트 보시면 종목 뽑아보시면 그렇지 않던가요? 완전히 뭐 자로 잰 듯이 칼로 썬 듯이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지게 어떤 게 그렇게 나오죠? 어떤 게. 그렇게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처럼 외워버리면 그 공식에 딱 맞는 종목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종목 찾기가 어려워요. 방송 끝나고 나서 보면은 하나도 모르겠어요. 잃어버립니다. 잘하는 사람들은, 잘하는 분들은 계속 잘하죠. 근데 혼자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학습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죠. 학습 방법에. 아무리 노력을 하면 뭐예요? 방법이 틀렸는데. 방법이 틀리면요. 아무리 노력해봐야 안 됩니다. 회원님들. 안 된다고요. 그냥 카페에 있는 자료 가지고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죠? 그게 한국식 교육 방법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니까요. 노력 만능주의. 무조건 노력만 하면 다 될 거라는 생각. 그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노력을 하면 오히려 사람이 다쳐요. 상처받는단 말입니다. 돈은 돈대로 잃고 나는 해도 안 되나? 왜 안 될까? 그러면서 자포자기하는 심정도 들게 되고. 그렇지 않나요, 회원님들? 나만 돌대가리인가 싶기도 하고 내가 뭐가 잘못됐나? 괜히 그러면서 사람이 자꾸 부정적으로 바뀐단 말입니다. 그러면 노력은 노력대로 해서 시간은 시간대로 날려, 돈은 돈대로 날려. 거기다가 계속 우울해. 이거 완전히 뭐 애초에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한 결과가 나와버린다고요. 제 말 맞나요, 회원님들? 회원님들 이런 과정 다 겪으셨죠, 지금? 겪으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노력을 하는 것보단 일단 제대로 된 방향을 정해놔야 돼요, 방향. 그리고 이해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해. 이해요, 회원님들, 이해. 그 다음이 이제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 다음이 정확하게 아는 거. 이해만 확실히 하고 넘어가면은 정확하게 아는 거는 자동으로 돼요, 회원님들. 자동으로. 그렇기 때문에 항상 회원님들 스스로가 질문을 던지신 다음에 스스로가 그 해법을 찾기 위해서 좀 고생을 좀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회원님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그 질문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 혼자 좀 끙끙 알아볼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 2시간쯤 연구하다가 에이 모르겠어 이래가지고 쪼로록 카페로 또 달려옵니다. 쪼로록 카페로 달려와가지고 막 글 남겨요. 자, 이거는 뭐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저는 하나도 모르겠네요. 빨리 답변해 주세요. 이럽니다. 보면 화나요. 보면 화나요. 빨리 답변해 주세요. 이럽니다. 빨리 답변해 주세요. 연구는 하지도 않았어. 글 보면 안단 말입니다. 저는 글 보면 알아요, 회원님들. 제가 카페 운영이 몇 년째인데요. 제가 한두 사람 만나봤어야지. 어지간해서 보면 알아요. 아, 이 사람이 충분히 자기만의 성찰을 했다, 안 했다. 그냥 잠깐 보고 모르니까 글 남기는구나. 그걸 안단 말입니다. 그걸 진짜 고민을 해본 사람은 글이 틀려요. 왜냐? 자기가 질문을 일단 던지고 자기 생각을 글로 남겨요. 자기 생각.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혹시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라는 식으로 글이 진행이 되죠. 글만 봐도 알아요. 이제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게. 딱 보면 안다니까요. 아, 이 사람은 그냥 막히면 무조건 남의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적어도 충분히 고생을 좀 해보고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구나. 이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그 2명 다 만약에 똑같은 해법을 누군가로부터 들어서 알았다 이거예요. 그럼 누가 실제로 나중에 더 많은 발전을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스스로 헛발질을 하더라도 고민을 한 번이라도 해봤던 사람이 다음번에 이해가 빨라요. 확실히 설명을 해보면 받아들이는 게 틀려요. 그런 분들은 또 매매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또 카페에 화지님이 좋은 사례를 하나 남겨주셨네요. 자, 매매기법 차트 공부방을 보니까 자, 화지님이 전고 돌파 매매로 보니까 손절을 하셨네요. 그죠? 예, 손절을 하셨는데 자, 보겠습니다.
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그죠? 저항대를 뚫어준 종목을 요때 눌림목으로 눌림 줄 때 이제 들어갔는데 이때 이제 장이 좀 폭락이 나와버렸죠. 폭락이 나오고 오늘도 뭐 다소 약하게나마 자 시장이 또 코스닥 시장이 살짝 또 조정을 받게 됨으로써 자 이 종목이 보니까 또 밀렸네요. 예, 밀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밀리면서 요 종목을 손절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요때 보니까 이제 차트가 쪼르륵 빠져버리면서 요 종목을 전고 돌파 매매로 손절을 이제 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또 우수연 게시판에 딱 들어와 보시니까 손절을 했지만 한 종목을 손절을 했지만 자, 화지님이 매매 일지를 잠깐 보니까 여기 요런 종목들을 뭐 기산텔레콤을 매매를 하셔가지고 음봉 저점 매수라는 기법을 이용을 해서 4% 또 수익 내시고 그 다음에 미디어 플렉스라는 종목을 또 공략을 하셔가지고 3% 이렇게 또 수익을 내셨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한 종목은 비록 손절을 했지만 자, 두 종목을 수익을 내므로써 해서 최대한 복구에 나서기 시작을 하고 있죠. 맞나요, 회원님들? 맞습니까? 한 종목은 비록 손절했지만 또 다른 종목은 매매를 해서 자, 다시 끌어올려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끌어올려내고 있다. 상당히 괜찮은 상황이죠. 상당히. 단순히 그냥 얻어 터지고만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자기 매매를 원리 원칙대로 일으킴으로써 해서 적어도 맞아도 지금 크게 맞지는 않잖아요. 문제는. 바로 맞음과 동시에 지금 두 종목을 또 연속으로 수익을 실현을 함으로써 자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다시 그저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이거는요 제대로 매매법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거나 어떤 전체 매매에 대한 자기 매매에 대한 혹은 매매 기법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신이 없으면은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왜냐? 손절을 이미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이 이미 밀려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매매 기법대로 섣불리 들어가기가 힘들어지죠. 또 잃을까봐. 무슨 말인지 회원님들 이해되십니까? 회원님들 예를 들어서 한 종목이 회원님들이 지금 한 마이너스 한 8% 마이너스 10% 맞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다른 종목 들어가려고 하면은 괜히 좀 위축이 될 수도 있어요. 혹시 이러다가 이거 하나 들어갔다가 이거 내가 또 손절 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대부분이 한단 말입니다. 대부분이 하게 되죠. 근데 이 매매라는 게 웃긴 게 뭐냐면은 회원님들이 우리가 흔히 뭐 이 승률이라는 단어를 좀 언급들을 하시는데 승률이 예를 들어서 회원님들이 승률이 만약에 70%다. 70%도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 70%라는 말이 웃긴 게 뭔 줄 아십니까? 자, 손절, 또 손절, 또 손절, 또 손절. 손절 30번 하고 수익이 70번이 나더라도 토탈 승률은 회원님들이 70%로 기록이 남게 될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맞잖아요. 그죠? 손절해서 한 연속 한 30번 손절 때리고 그 다음에 수익이 70회가 연속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개인들은 이렇게 손절을 계속 좀 치다가 언제 포기하느냐? 자기가 이제 손절자 3번 치고 요 4번째에 자 이제 수익이 날 차례예요. 수익이 날 차례인데 어디서? 여기서 딱 매매를 중단해버린단 말입니다. 손절. 자 이제 리듬상 자 수익 날 상황인데 언제? 여기서 딱 매매를 관둬버리죠. 그럼 어떻게 된다? 자 수익 날 찬스 건너뛰고 그 다음에 또 한참 있다가 매매를 했는데 또 해필 재수 없게 손절 타이밍에 걸려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손절하게 되면서 뭐다? 이제 멘붕이 오기 시작하는 거지. 재수가 없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재수가 없으려면은. 그런데 여기서 회원님들이 볼 수도 있다시피 연속 손절을 하게 되더라도 회원님들이 망하지 않게끔 자 회원님들은 이미 뭐가 준비되어 있나요? 비중 조절 공식 있잖아요. 회원님들한테는 이미 비중 조절 계산기가 있고 그죠? 비중 조절 계산기가 있으시고 매매 기법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2개, 3개, 4개, 5개,
심지어는 5개까지 사용을 함으로써 설마 이 5개의 매매 기법을 이용을 했는데 계속해서 연속 손절을 치게 될 확률이 과연 얼마나 있겠냐고요. 그죠? 맞나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너무 지나치게 잃지 않으려고 하면은 바로 이와 같이 위축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쫀쫀한 마인드를 좀 버려야 돼요, 회원님들이. 나는 충분히 잃을 각오가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없으면요, 이 주식시장에 입성할 수 없어요. 손절이라는 것은 회원님들이 이 주식시장에서 계속 남아서 게임을 하기 위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최소한의 사업 운영비란 말입니다. 사업 운영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기 가게 하면서 월세 안 나가고 직원들 월급도 안 주고 물세 안 내고 전기세 안 낼 수 있나요? 회원님들. 직원들 월급도 안 줘가면서 부려먹고 물값도 안 내고 전기세도 안 낼 그럴 요량이라면은 그런 사람들은 사업하면 안 됩니다. 그냥 깜빵 보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말 그대로 그런 사람들이 회원님들 돈을 몰래 훔쳐먹는 거란 말입니다. 회원님들도 똑같이 수도세 내고 세금 낼 거 다 내고 그죠? 국가에다 낼 거 다 내는데 지는 뭔데 안 내는데. 이 주식시장에서의 손절이라는 것은 누구나 하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업 경비라고 생각을 하시고 충분히 나는 내가 실수를 했을 시, 내 판단이 잘못됐을 시, 이 정도의 돈은 지불을 할 것이다라는 각오가 없으면요, 매매를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런 정도의 각오 없이 종목에 진입을 해버리면은 사실상 종목이 조금만 밀려도 겁나죠. 매매 기법대로 밀어붙이기가, 원칙대로 매매를 하시기가 거의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어떤 확고한 회원님들의 의지가 매매 전에 없다라면은 그냥 매매를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왜냐?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조금만 빠져버려도 상당히 두려워진단 말입니다. 원리 원칙대로 밀어붙일 수가 없어요. 이미 진 게임이에요. 이미 진 게임. 그거는 그 상태에서 수익 나봤자 회원님들한테 실제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매매 전에 검토할 거 검토하시고 나는 여기서 맞을 각오가 되어 있다. 내가 여기서 한 방 맞더라도 최대한 내가 후회를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진짜 매매를 한번 해보세요. 계속 매매를 하실 때. 그러면은 적어도 지금보다 아마 스트레스도 좀 덜 받으실 수 있고 수익이 나면은 뿌듯합니다. 내가 이만큼 각오를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정도의 보상은 내가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각오를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또 시장이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가 보다 라는 어떤 그런 마음도 들면서 굉장히 뿌듯해요. 그래서 이 주식 투자라는 것은 정말 용기 있는 자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원칙을 관철할 수 있는 인물들, 그런 사람들, 그런 진짜 극소수를 위한 어떤 그런 사람들을 위한 곳이지, 뭐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자기 원리 원칙도 없고 그냥 단순히 뭐 내가 주식 좀 하면 돈 몇 푼 벌지 않겠나 라는 그런 얄팍한 생각으로 들어온 대다수를 이 주식시장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산도 마찬가지죠. 그죠? 진짜 끝까지 땀 흘리고 숨 막힐 듯한 고통을 참고 올라온 극소수에게만 사는 자기 자신을 허용하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대다수의 투자자들을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일부 극소수만 허용하는 곳이 바로 이 주식시장인데 회원님들이 회원님들 마음만 제대로 꽉 움켜잡으시고 회원님들 길을 보면서 회원님들만 똑바로 올바른 길을 가신다면은 충분히 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아서 이 회원님들이 수익도 낼 수 있고 또 오랫동안 매매를 할 수 있고 진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곳이 또 바로 이 주식시장이니까 절대로 포기하시지 마시고요. 카페에 또 개미셋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뭐 유튜브라든가 다음팟 그 다음에 카페에서 상당히 양질의 매매기법 방송이 지금 녹화가 올라가 있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서 그리고 매매기법 차트 공부방에 보시면은 또 상당히 좋은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참고를 좀 하셔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은 분명히 그만한 대가는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회원님들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다 같이 힘내서 화이팅 한번 외치고 내일부터 또 정신 차려서
원리 원칙대로 매매 잘 해가지고 예,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회원님들 모두 수고하셨고요. 예, 화이팅!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고요. 이제 전륜 강사 방송으로 또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원님들. 자, 인터넷 주소창에 예, 전륜.com이라고 치시면은 예, 전륜 방송 보실 수 있으니까요. 예, 딴 데 가시지 마시고. 시간이 언제 이렇게 됐대, 시간이. 자, 여기 보시면은 예, 전륜.com으로 치셔가지고 예, 전륜 강사 방송도 예, 좀 보시고요. 예, 아직까지 공부가 부족하시다 싶으신 분들은 예, 여기 가셔가지고 예, 방송도 꼭 참여하셔가지고 예, 뉴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분석하는 법도 좀 이번 기회에 확실히 또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